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수학 대표 강사 조성생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2026년도 AP 매스, 매스에는 AP 칼큘러스, AB, 그 다음에 프리칼을 포함하죠. 그 개념반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AP 칼 AB, BC, 프리칼큘러스 디지털 시험의 변화 점검을 하고요.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른 공부 습관으로 AP 5점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가 제가 영어 이름이 캐나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쓰고요. 조가 제 이름이고 성이 성입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됐는데요. 제 자세한 내역은 오버헤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학 공부 순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8학년 때 저는 지오메트리를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9학년 때 알지브라 2를 하고 10학년 때 프리칼큘러스를 해서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면 SAT 1을 10학년 때 끝낼 수 있고요. 10학년 때 AP 프리칼큘러스를 끝내면 두 가지 수학이 완성이 되고요. 11학년 때 AP 칼 AB나 BC를 끝낼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 시험을 5월 달에 봐서 그 성적을 대학 갈 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좋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들을 때는 진도만 무조건 많이 빼야 된다. 한국 스타일로 나는 알지브라 2를 3번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좋고 아이들이 오래 공부하고 길게 공부할수록 질려서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만 빨리 빼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알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수학은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학 과목도 그렇고 다른 EC 때문에도 그렇고요. 조금씩 빨리 하는 게 좋고 학교와의 트러블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학교들은 블록 스케줄링을 써서 아무 때나 수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교의 룰을 따라서 학교와 트러블이 없게끔 수업을 진행해서 듣는 게 좋은 거죠. AB칼, ABBC, 프리칼 시험 변화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이죠. 2025년 5월부터 굉장히 획기적인 시험 변화가 있었습니다. AP 시험은 195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한 10과목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과목 정도의 AP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28개의 시험이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28개 중에 12개, 16개는 풀리 디지털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MCQ,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둘 다 디지털로 시험을 보고 나머지 12개의 시험, 모든 매스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MCQ는 블루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요. 나머지 주관식 FRQ는 종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하고 문제 숫자는 작년, 재작년 똑같이 변화하지 않고 얼마큼 시간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AP칼 시험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 생각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중하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5년 이번 5월달 시험이 조금 어려웠고요. 2026년도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시험 포맷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AP, 칼 AB, BC 둘 다 시험 시간만 브레이크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시간 15분이 되고요. AP 프리칼 시험의 경우에는 3시간이 됩니다. AB 칼큘러스하고 프리칼의 차이점이 있다면 AP 칼 AB, BC 두 시험은 MCQ와 FRQ 둘 다 50%, 50% 성적이 들어가고요. AP 프리칼은 MCQ 비중이 훨씬 큽니다. 62.5%가 되고 그 다음에 FRQ 주관식은 37.5%가 되죠. 계산기는 이번에 블루북 안에 SAT랑 비슷하죠. 데스모스라는 그 그래핑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만의 계산기를 쓸 수 있고요. 어떤 계산기가 허용이 되고 안 되는지는 칼러지 보드를 참고하면 좋은데 저는 이 계산기를 직접 수업에 사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하거나 사야 되는 사람들은 이 계산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AP 칼, AB, BC, 그 다음에 AP 프리칼큘러스 셋 다
커리큘럼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면 시험 준비는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겨울 그다음에 1월 시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반에서는 저는 100% 패스트 페이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나올 만한 문제를 모아놔서 아이들이 100% 유형을 커버할 수 있게 하고요. 개념반 문제풀이는 다 리얼 테스트를 바탕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시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는 분명히 안 배운 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문제를 풀리고요. 유형 100% 커버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준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고요. 불필요한 문제, AP 칼큘러스 어떤 학교들은 AP에 나오지 않는 좀 특이한 문제들을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빼고 시험에 나올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서슴없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너 문제 있니? 뭐 모르겠니? 이번에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따 제가 아이들과 얘기했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먼저 다가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아이들의 모든 숙제와 오답 노트와 복습 자료를 채점하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커먼트를 제공하죠. 이걸 함으로써 아이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커먼트를 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넌 이 부분이 부족해.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쌤이 자료 더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모를 때는 오피스 아워에 맞춰서 오라 그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조인하라 그러거나 해서 그 부분을 공부를 추가로 더 시킵니다.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AP 공부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굉장히 오래된 옛날 문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보다 좀 적은 인원이지만 47명 중에 40명 만점을 받았고요. 항상 점수가 나오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5명 안 나온 학생들은 제가 안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안 나오냐면 3가지를 안 한 케이스죠.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오답 노트고요. 세 번째 복습을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 3가지를 반대로 해준 학생들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5점 나온다. 점수 나온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모든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 수업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요. 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2-3문제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서 안 하고 저는 2-3문제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어서 틀린 것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려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 커버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다 아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완벽을 추구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어머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실수도 실력이다. 맞습니다. 실수도 실력이고요. 그런 아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좀 뭔가 도전하는 습관이 항상 필요합니다. 나는 점수가 70점 나왔다면 다음 시험은 80점. 한두 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학생, 그 도전을 성취하는 습관을 가지는 이런 바른 습관을 가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5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구글 클래스를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운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조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토리들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BOD로 녹화가 되고요. 수업 이후에 제 자료가 바로 올라가고 숙제 자료 올라가고요. 숙제 답지 올라가고요. 숙제 손풀이 답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이번 숙제에 많이 틀렸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 추가 자료를 올려주고요. 추가 자료에 대한 답지까지 같이 올려줘서 아이들이 추가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으면 제 오피스 하거나 1대1로 조금씩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자료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전에 이걸 한번 봐봐. 유튜브에 올린 자료를 볼 수 있게 아이들한테 문자나 카톡을 해서 알려주고요. 이번에
이번 자료인데 이거 뭐 중간고사에 탑 유닛 1부터 5까지 나온다. 혹시 이거를 너희가 다 안다면 넌 준비가 된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모른다면 아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공부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유튜브 자료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업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9월달 시험 끝나고 아이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오메트리하고 레시오 월프라범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아이인데요. 뭐 동그라미로 나왔던 삼각형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쌤이 얘기했던 문제인데 좀 틀린 아이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번엔 100% 800점 나온다는 아이도 있고 신기한 게도 쌤이 가르쳐준 대로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얘기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AP 시험 후에 아이들인데요. 5월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저는 어떤 성적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카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다음에 해라. 이 과목이 너한테는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입니다. IB 학교에서 있다가 오게 돼가지고 베이스가 좀 많이 약한 아이였는데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하다 보니까 이 노력이 너무너무 커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3월 정도 돼서 결국 이렇게 점수를 맞아준 거죠. 저는 노력하는 아이들을 저는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점수까지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서슴지 없게 보통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문자도 잘 안 하고 뭐 문자 보내면 씹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맨날 말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되게 서슴잡게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손편지를 써준 아이들도 있고 뭐 이번 시험은 좀 어렵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아이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숙제뿐만 아닙니다. 항상 오답노트를 검사하는데요. 조금 아이들이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답노트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날짜, 그다음 과목, 어떤 퀘스천이 어떻게 기분됐는지 이건 썸머리를 하면 되고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몇 번 리뷰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템플릿을 제공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 오답노트를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노트 글씨를 보기도 굉장히 힘들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지만 이렇게 해온 아이들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뭔가 빠진 거가 있는데 이거 점수 잘했으니까 너는 점수가 막 올라가고 있네. 뭐 이런 당근과 캐롤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치열업을 시켜주는 거죠. 뭐 샘플입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AP 칼큘러스는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실수를 좀 많이 해도 AP는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점수 나올 거야 이렇게 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 공부나 심지어는 SAT 같은 경우는 만점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5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가 SAT에서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숫자죠. 44개 중에 44개를 다 맞춰야 됩니다. 이런 꼼꼼함이 생기려면 복습을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복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만점 추세입니다. AP 프리칼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이건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 연도 작년 시행됐고요. 지오메트리하고 알지브라2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AP 프리칼 수업을 보통 듣고 준비가 가능하고 특이점은 전체 내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조금 빠졌는데 파라메트릭, 벡터, 코닉 섹션 부분이 좀 빠져 있고요. 신기한 점은 폴러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칼 ABBC는 큰 변화가 최근에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AB는 20% 학생이 5점을 받았고요. BC는 44%의 학생이 5점을 받기 때문에 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 거지 문제 자체는 꽤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웬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 겨울 스케줄입니다. 아이들 방학이 겨울 방학이 짧고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제가 AB 반, BC 반, 프리칼 반은 A, B, C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보통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요. 첫 번째 주가 아니라 방학이 뭐 18일 정도 하는 학생들은 B, C, A 이렇게 소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SAT 반은 다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서 뭐 횟수로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A, B, C, 뭐 윅 4까지 다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생들은 방학이 좀 다르죠. 1월 초부터지만 저는 1월 12일부터 오늘 금까지 30일까지 15회로 수업이 진행되고 AB, BC 그 다음에 프리칼큘러스 반이 이렇게 진행돼서 전체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러버스, 자세한 실러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실러버스는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3월 문제풀이반의 특징은 제가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회나 또 다른 그 온라인 미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지만 뭐 키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실전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입니다. 뭐 성적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성적을 내게 하는 것들은 좋은 선생님이 해야 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 좀 더 많은 거를 받아갔으면 하는 거죠. 저와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는 많이 모티베이트 됐으면 합니다. 수학이 싫고 어렵고 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도 할 수 있어,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려고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다른 과목들에도 모두 이어져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편하고 가까운 선생님이 되어서 또 편하게 질문하고 소통하고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자신감 있고 발전하는 학생으로 성장하길 돕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직접 만나 뵙고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학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